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철도 운송 산업기사 자격증 반을 대비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객 운송 약관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그 철도 공기업에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이 붙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이 자격증이 어떠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뭐 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들, 어떤 분야에서 이 가점이 붙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 운송 산업기사는 여객운송약관, 그리고 여객운송약관에 소속된 부속약관들, 그리고 화물운송약관, 그리고 등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운송산업기사 먼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명칭은 철도 운송산업기사입니다. 영어로 Industrial Engineering Railroad Transport라고 이제 자격증 명칭이 주어지고,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은 볼드 처리가 되어 있죠. 철도 운송에 관한 제반적인 지식들, 그리고 특수한 열차 운전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객 및, 여기 있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특수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열차 취급 규칙, 그리고 수송과 관련된 제반적인 절차, 규정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말하죠. 기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객 운송 절차, 화물 취급 절차에 따라서 열차를 운전하거나 운전 조작하거나 환호 응답, 그리고 입판 작업 등에 관한 각종 보안 장치들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수능란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들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철도 운송 산업기사 자격증의 기본적인 개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까지 2022년도까지 이 자격증에 대한 합격률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데이터들을 보면 그 전에부터 최초부터 이제 이런 합격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합격률이 그런 뭐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글씨 크기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뭐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이 파일들을 이제 업로드를 시켜 놓을 테니까 그 부분들은 공부를 할 때 자료와 이 영상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적인 트렌드를 봤었을 때 2020년과 2021년, 22년을 봤었을 때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50.4%, 약 절반 정도가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56.6%, 그리고 2022년도에는 다소 조금 떨어져서 54.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2010년도에 18.9%와 비교했을 때는 점점 정도 이제 그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보다시피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높아지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필기시험이 조금 어려운데 반해서 실기시험은 상당히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기를 보면 2020년도에 95.3%, 93.9%, 그리고 2022년도에는 다소 조금 떨어져서 84.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필기시험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합격을 한다고 그러면 실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철도 공기업을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 그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대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물론 이 부분들은 현재 법 개정이라든지, 뭐, 담당 부처의, 정부 행정부처의 그런 유권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령, 그리고 공무원 임용 시험령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또 공직자,
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또 군 인사 관련된 법령, 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 자격증들이 우대를 받는 부분이 됩니다. 굳이 꼭 철도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방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채용을 할 때 이 자격증 자체가 이제 우대 사항이 될 수가 있음을 생각한다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폭넓게 이제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 공기업 공직자라든지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자격증 하나로 인해서 가산점을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합격 여부가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필기시험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률이 약 한 50% 정도, 54%, 56%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필기시험에 관한 그 세부적인 시험 출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100%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시험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약이 아니죠. 정확하게 9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크게 봤을 때는 필기 과목명이 여객운송약관, 그리고 화물운송약관, 또 열차운전, 이 필기시험에서는 크게 세 개의 파트에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여객운송약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과 그런 그 출제 의도, 또 이제 출제 샘플을 가지고 관연도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관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운송약관을 봤었을 때는 주요 항목은 철도 운송 일반, 또 운송 계약 일반, 그리고 철도 여객 운송 관련한 법령들 대부분이 보면 철도안전법이라든지 도시철도법이라든지 또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항목들 법령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운영 규칙 상에 보면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또 등등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철도안전법은 이제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휴대 물품들, 제한 물품들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된 사안들은 철도안전법과 관련된 적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약관 여러분들이 다시 뭐 철도안전법 제10조 있으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각각 이제 해당되는 설명 자료에 법령의 내용들을 따다가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으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 운송 일반 같은 경우는 철도 운송과 여객 운송, 그리고 운송 계약 일반은 운송 계약과 운송 의무와 책임, 그리고 여객 운송 관련 법령들은 이러한 법령들에 의해서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철도 운송 일반 같은 경우는 철도 운송의 개요. 그럼 뭘 운송을 하느냐, 누구를 운송을 하느냐, 어떻게 운송을 하느냐,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항목들이 이제 파트가 이제 철도 운송 세부 항목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철도 운송은 과연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여객 운송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화물 운송 약관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 그리고 광역철도는 광역철도 운송 약관이 별도의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광역철도 여객 운송 약관은 추가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여객 운송의 특성들도 우리가 공부를 출제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 운송 계약의 정의, 이 계약이 뭘까요? 여객을 수송을 할 때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 등의 그런 그 철도 기업, 공기업들은 여객을 수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객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운임 내지는 요금이라고 칭해지게 됩니다. 운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객 수송에 대한, 이동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받는 게 운임이라고 하고, 근데
이동을 하지만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게 되죠.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예컨대 과거에 여러분들 생각날지 모르는 특실 같은 경우는 일반실과 다르게 특실이 있습니다. 그죠? 특실은 일반실에 비해서, 일반석에 비해서 더 높은 서비스를, 높은 하이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실을 이용하는데 다른 부가적인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생각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여러분들 KTX 시네마 칸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영화를 보고, 보면서 내가 KTX를 이용하는 동안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영화를 보는 데 대한 부가적인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임과 요금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출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어떠한 효력을 받는지, 둘 다 계약이잖아요. 이것도 엄연하게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등등에 따른 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운임을 지불을 하고 이런 철도 서비스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기업에 이제 우리가 요금을 지불을 하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 철도 운영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시작과 종점까지 이동을 안전하게 시켜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 집중호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철도 파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계약 관계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엄연하게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의 효력을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는지, 또 어떻게 인정을 받고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배상을 받는지 등등에 대한 사안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객 운송의 의무와 책임은 운송 조건이 어떻게 되고 운임 요금과 승차권의 유효성을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약관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법령,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와 관련된 법령의 가장 최상위법이죠. 모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엄마와 관련된 엄마법이라고 그래서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약관은 제가 이 여객운송약관에 대한 사안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 운전에 대한 내용도 타 과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제 기준을 보면 직무에 관련된 내용, 또 수행 준거, 관련된 법령에 이제 준거가 되겠죠. 보면 직무 내용은 철도 운송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과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객운송, 화물운송, 운전 직업을 수행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 필답형으로 1시간 정도 보고, 필답형 같은 경우는 1시간, 또 작업형 같은 경우도 1시간 정도 보게 됩니다. 응시료는 필기가 19,400원, 실기시험은 25,000원의 이런 응시료가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격증이 과연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떠한 출제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무의 수행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부여가 됐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안들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객운송약관, 철도운송 일반에 대한 사안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